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 건너뛰었더니 2주 만에 뵙는 것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예. 제가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예. 오마이TV 방송을 하다가 10시에 예. 실시간으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예. 방송 중에 댓글에 속보 막 뜨는 거예요. 예. 뭔 속보? 박 기자님 속보 확인 좀 해봅시다. 그랬더니 마은혁 임명. 예. 이재사? 근데 이완규 두 사람 지명, 함상혁 지명. 그래서 실시간으로 욕이 튀어나와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야, 근데 저는 처음에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이완규가 설마 이완규를 현직 법제처장인데 그리고 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야. 일단 이완규도 이완규인데 한덕수는 지명할 권한이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한덕수는 지명할 권한이 없다. 네,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한덕수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도 임명 못 하겠다. 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직접 행사를 하겠다. 네. 그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문에 보면 4대4로 됐던 거예요. 거기에서도 보면 한덕수는 소위 국회의 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은 제한된다라고 하는 취지는 적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가 궁금할 따름이죠. 예. 이유가. 예, 그렇죠. 왜 저런 1번 원래 기회주의자다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2번 잡힌 게 있다, 약점이 있다. 3번 공범이라서 이거 막아야 된다 무조건. 난 3번 같은데. 예, 그다음에 4번 난가. 난가병. 그때 두 가지 선택 가능해요? 예, 3, 4번. 예, 3, 4번. 저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2, 3, 4번이 다 엮여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2, 3, 4번. 즉 약점도 잡혔고 사실상 공범이고 난가병까지 도저히 있으니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에 제가 장윤선에서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월 말에 용산에서 그 정진석과 대통령실 몇 사람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표 그 지도부가 면담 그 회의를 했고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모임을 했고 거기에서 한덕수와 최상목이 검토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른 방송에도 드렸는데 2월 말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해서 뭐 전해 들은 이야기였지만 그런가 했는데 있었네. 라는 추정이 강하게 듭니다. 예. 그래서 저 대통령실 사정의 그 주변에 밝은 분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키맨이다 이 판을 짜는데 그래서 모였던 멤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덕수가 그 대통령실 그 파면되는 지난주에 바로 사직서를 냈을 때 다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처리하지 않은 것도 꼼수다. 그렇죠. 예, 왜 처리 안 하냐. 네. 예. 그리고 지금 사직서를 내야 될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대통령실이고요. 진작 그만뒀어야 돼요. 아직도 그 또아리 틀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이 순간도 같이 불러다 밥 먹고 하는데 대통령실 직원들이 서빙하고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다 사퇴했어야 돼요. 계엄령 해제됐을 때. 그때가 아니라면 4월 4일 파면이 확정됐을 때 다 사직했어야 돼요. 맞아요. 파면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사직을 안 해. 사직하고요. 그 박성재 뻔뻔하게 돌아와서 국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죄가 없다. 그 안가 내용 얘기하지만 안가 모임이 있었다는 건 인정이 됐고 거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서 입증이 안 됐으니까 기각이 된 것이지 만약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가 입증이 됐으면 당연히 인용됐을 겁니다. 그런데 고개 쳐들고 그 법무부 들어가면서
그 국회도 책임져야 된다. 계속 기각되고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뻔뻔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원 사직해야 되고요. 전원 사직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측면. 내란 수계로부터 임명장 받은 자들이 아직도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예. 두 번째는 저들에게 예. 공정한 대선 관리를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저는 봐요. 맡길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하는 짓거리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답답한 게 진짜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내란을 일으킨 내란 잔당들이잖아요. 네, 내란 내각이에요. 예, 내란 내각인데 이 내란 내각에 대한 분명한 청산 없이 무슨 제대로 된 공정한 대선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딱 하나 원포인트로 국민들이 123일 동안 그 고생을 해가지고 윤석열 하나 딱 파면시킨 거예요. 맞아요. 그거 말고 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과 경찰 수장들만 구속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내각과 청와대, 내각과 대통령실에서 예. 내란 내각, 내란 대통령실은 다 건재해. 김성훈까지. 예.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조금 더 적극적 대응을 했어야 됐다. 물론 계속 왜 지나간 얘기 또 하냐. 장윤선은 왜 자꾸 지나간 얘기 하냐 하는데. 그래서 뭐 지나간 얘기는 지나간 얘기라 치고. 아니 4월 4일 이후. 뭐 12월 3일 얘기는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그 얘기를 했어요. 12월 초부터 내란 터지자마자 이거 싹 다 탄핵시켜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말을 안 듣네, 우리 얘기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계기는 4월 4일이에요. 파면됐으면 집에 가는 게 맞지. 집에 가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같이 일하던 사람들 떠나는 게 맞지. 한동훈 한동훈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네. 그 최고위원들도 다 물러났잖아요. 네. 네. 물론 물러날 수밖에. 장동혁이 중간에 이렇게 네. 친한이었다 갑자기 반한으로 돌아서고 친윤 아주 골수 친윤으로 노선을 네. 말을 갈아타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네. 그 정도 되면 책임지고 물러날 때는 대표단이 다 같이 물러나잖아요. 네. 최고위원까지. 그래 왔어요. 아니, 그거는 정치적 공수가 있는 거고. 네.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아니 내란 내각이 내란 수계가 파면됐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국정이 어쩌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국민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는 공정한 대선 관리 이거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그 선관위에 김민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국민전 최고위원이 부정선거 세력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적진에 침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고 김용빈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 윤석열 내란 수계하고 여기 40년직인가 여기도 친구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CCTV를 멈춰놓고 조작할 수가 있다. 진짜 투표함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다. 뭐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뭐 이런 얘기를 김민전 의원이 작년부터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대선 과정에서. 법원에서 이미 그 민경욱 이 양반이 선거 네. 관련해서 선거 관련 소송을 했고 네. 이미 거기에서 모든 게 검증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에 부정선거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네. 사실관계와 법리를 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도 저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 사실은 그 반체제 세력이에요. 반체제 인사다. 반체제 반민주주의 세력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서 계속해서 예.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거.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예,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더군다나 이게 전부 다 계속해서 제도권 바깥으로 다음에 아마 민주당의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으면 자유통일당 공천 받으려고 하시는 분 같은데 이런 식의 이걸 계속해서 용납해야 되는가?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네. 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국민이 인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부터 다시 또 극도의 스트레스에 네. 저도 그렇고 네.
국민들도 그렇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란 연장전이 한덕수 발로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정한 대선 관리가 될까? 물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선거는 문제없이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거는 별건으로 놓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다. 이 대선판을 내란판으로 만들 거다. 방금 전에 이제 이성윤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지저분하게 짝이 없게 나올 거다. 지저분하게 짝이 없게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왜 권성동 뭐 등등등 소위 그쪽 정진석 등등등이 검토했다고 전해지는가 한덕수나 최상목을 윤석열과 선을 긋지 않고는 사실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쪽도 이제 이런저런 수를 놓아본다면 윤석열을 끌어안고 이번 선거 어떻게든 윤석열을 끌어안든 손절을 하든 이번 선거는 집니다. 국민의힘이 져요.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도,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 승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원정 수호 세력의 다수연합을 선거 과정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목표가 자기들은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뭐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갔다가 의왕으로 갔다가 어디 교도소로 갈 게 너무나도 뻔한 길인데 근데 적당히 져야 되는 거거든. 적당히 져야 그 다음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그 다음 총선, 또 뒤집기 한 판이 가능하다. 그래야 뒤집기 한 판이 가능하고 자기들이 정치적 세력으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질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문수나 뭐 이런 양반들은 어제도 뭐 나와가지고 엊그제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윤석열 세력을 이렇게 뭉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30%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30, 35 잘해야 35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윤석열 꼬듯이 국민의힘은 또 이제 반기문 꼬듯이 윤석열 꼬듯이 또 이번에는 한덕수 최상목 꼬다가 대선 치르면 된다. 간판가리만 하면 된다. 표지가리 간판가리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단의 그룹이 있는 거고 친윤이랑 같이 죽어도 친윤 윤석열 살아도 윤석열 하고 이제 그 망상과 아집 저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 판단이라고 하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그 뭐예요? 망상과 아집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현저히 그냥 비합리적이 아니야.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중간중간에 반복돼요. 망상과 아집에 빠져 있는 건데 똑같이 망상과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간판가리 윤석열로 간판가리에서 우리가 집권은 했는데 그 간판을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다음 총선까지 못 가. 그러니까 적절하게 간판을 또 한 번 갈아서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오늘 아침에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라디오 출연했는데 본인은 윤석열 뜻으로 출마한 거 아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아니죠. 지금 전이죠. 전이에요. 지금 비대위니까. 하도 이 동네는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한덕수가 나온다면 본선 단일화 드라마를 이룰 카드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단일화해라.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제안인데 이제 그 방식을 친윤계에서는 믿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그림들을 노회한 그 간판가리에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회한 그 정치인들. 그 국민의힘의 그런 그림들을 열심히 그리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 선택은 그쪽의 그 꼼수에 넘어갈 국민들은 없다. 저는 51대 49 뭐 결국은 진영 대결로 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해하거든요. 징글징글해 합니다. 그만해라 좀 진짜. 그만해라. 그래서 집에 가라 이제 좀. 뭐 어차피 지금 저도 이제 요새 신장식을 저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따로 만들어졌던데.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왜 신장식을 왜?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해와 아니 그렇게 인기 많았던 신장식 뭐 다 그런 거죠. 뭐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런 욕 먹는 것도 국회의원 수당 중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하나 더 수당이 하나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내란을 겪으면서 생명수당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기숙사 지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기숙사가 들었어요. 필요하다. 이게 제가 이번에 국회 의원회관을 한 번씩 돌아보니까 라꾸라꾸가 없는 방이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다 라꾸라꾸 하나씩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라꾸라꾸랑 전부 철야를 해가지고 라꾸라꾸랑 그 저기랑 전기장판. 그러니까 라꾸라꾸의 전기장판 1인용 전기장판이거든. 라꾸라꾸에 딱 맞는 거. 라꾸라꾸의 전기장판. 그거 있어야 그걸로 견딘다. 다 견디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다수연합으로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3월 4일 날인가 2월 말 3월 초에 그 원샷 국민 경선, 원샷 국민 경선, 뭐 흔히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제안을 했어요. 원탁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그때 이 자리에 와서 명절 때 설 연휴 때 의원님 처음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표가 방송 보시고 괜찮은 제안이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하시네. 그때 좋은 제안이고 그래서 원탁회의를 하자라고. 그 바로바로 진도가 나갔잖아요. 빠르게 진도가 나갔어요. 원탁회의를 하자. 라고 해서 그 명절 끝나자마자 바로 진도가 나갔죠. 바로 진도가 나갔고 심지어는 그때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원탁회의를 제안했는데 금요일 날 명절 끝나고 금요일 날 제안했거든요. 근데 원탁회의에 그 말하자면 저 원천 기술은 최초의 제안자는 조국혁신당이고 신장식이니까 다시 조국혁신당이 제안을 해서 민주당이 호응하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일요일 날 제안하고 월요일 날 민주당이 다시 받는. 이렇게 해서 원탁회의가 출범을 했고 그 안에서도 이야기가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윤석열이 합법적 탈옥을 한 이후에 원탁회의가 집회 내란에 집중하자 하면서 집회 그 토요일 날 집회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원탁회의 사전 집회가 계속 진행이 됐죠. 비상행동 본집회 전에 야 5당의 원탁회의 사전 집회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핵 파면 결정 4월 4일 파면 결정 이후에 매듭을 지읍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랬을 때 이게 좀 어렵겠다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말씀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진보당이 후보 선출 트랙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겁니다. 불가능하다. 각 정당마다 각 정당마다 자기 후보들을 자기 트랙으로 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오후 2시에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원탁회의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끝났다. 국민 경선은 끝났다. 어제 그러니까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매듭을 형식상 그런 의견이 개인 의견이 있는 것과 형식상 이게 딱 매듭 지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정치에서. 그럼 매듭 지어졌으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의 전술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국민 경선을 완전 국민 경선을 제안을 했느냐?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저는 지금 압도적 레이스가 필요하다. 드라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역전의 드라마 뭐 노무현 대통령 때의 이런 게 아니라 압도적 레이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민적 어떤 그런 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뭘 제일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지리한 단일화 협상 과정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말하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단일화 협상을 저도 해봤고 그러면 단일화할 때 등록전 단일화할 거냐 투표용지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전 단일화할 거냐 사전 투표전 단일화할 거냐. 근데 그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쳤어요. 그러니까 막 그 지리지리한 단일화 협상은 지쳤고 사실은 이번 대선판은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인 민주 대연합
전술. 그래서 국민의 승리로 만드는 선거가 맞습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의 그 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또는 선거 기간 중에 후보 단일화 하지 말고 네. 선거 등록 전에 압도적 다수파 후보를 만들자라는 네. 게 저희들의 완전 국민 경선 제안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네. 그 기본 취지가 저는 이제 그 기본 취지와 선의를 네. 저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네. 어떤 얘기가 나온 거냐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완전 국민 경선으로 했을 때 네. 소위 역선택의 우려. 마지막에 그 서울 지난번 민주당 대선 그 경선 과정에서 서울에서의 네. 서울 수도권에서의 이상한 누가 봐도 이상한 네. 투표 결과 예. 이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에게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민주당이 지금 전당원 투표로 그냥 할 거냐 아니면 국민 반 당원 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할 거냐 당원 투표로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역선택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 당원 투표로만 할 거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네. 만약 오디오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예. 국민 참여 경선이나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한다면 네. 거기에서 민주당이 역선택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시스템을 전적으로 그 시스템대로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택하는 역선택 방지를 완전 국민 경선에서도 하자. 네. 그대로 하면 민주당의 우려는 해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제 어쨌든 지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압도적 민주 진영의 압도적 후보,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오늘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던데 그 내용을 보면은 모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50%가 넘기 때문에 네. 압도적 후보는 이미 존재한다. 근데 다만 네. 선거 전술을 어떻게 압도적으로 가져갈 거냐, 그리고 그 부분이에요. 야오당 입장에서는 정책연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중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좀 압축하시고. 예, 네. 예. 아니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뭐였냐면 네, 네. 당원들의 선택 이 중요하다. 뭐 당원 주권주의 하는 민주당이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노정면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던데 국민 참여 경선 국민 경선 하지 말고 네. 당원이 200만이 넘고 뭐 500만 가까이 되는데 그냥 당원이 선출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과 가장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역선택에 근데 네. 김윤덕 총장님은 국민 참여 경선 내지는 국민 경선으로 일요일 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국민 경선 얘기한 것 같아요. 국민 경선 이야기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라면 이게 가장 큰 우려다 그러면 그냥 당원이 선출하는 게 맞다. 네. 뭐 그 민주당이 선택할 문제지만 그리고 압도적 레이스를 펼치는 게 좋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당내에서 국민 참여 경선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소위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따옴표를 쳐서 말씀을 하자면 네. 이재명 대관식에 왜 조국 혁신당이 들러리 서냐라는 비판을 오히려 받았어요. 제가 국민 참여 경선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세다 그거. 예.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여야 돼요. 네. 압도적으로 다수연합을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장식 의원님의 진심은 어찌됐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뭐 제 야당 모든 야당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제 그 선거 캠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책도 지금 개혁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네.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딱 짜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총 결집하는 총 결집하는 해보자 선거를. 당무위원회에서 오늘 몇 가지가 올라갈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말을 아꼈고 네.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 선거연합으로 후보 없는 선거연합으로 갈 거냐 아니면 독자 후보 전술을 쓸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당무위원회에서 할 거고 아마도 뭐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냐 아니면 당원 총투표로 결정을 할 거냐까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당무위원회 의결 사항에 저도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무위원회와 당원들의 뜻에 다 따를 겁니다. 네. 그런데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예. 의견. 예.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완전 국민 경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야 5당 원탁회의가 계속해서 노력해 왔고 네. 이번 주에도 내내 이야기들을 해 나갔습니다. 네. 이야기들을 했고요. 일정한 결과가 곧 도출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게 뭐 어떤 결실이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네. 사회 대개혁과 예. 그다음에 뭐 등등등 몇 가지. 예. 야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야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네. 몇 가지 우리 정치적 과제들과 개혁 과제들이 정돈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과정을 봤을 때 야 5당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당원분들이 먼저 또 왜 그런 얘기를 네가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당무위원회 의사결정 전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다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예. 그것이 섣불렀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분에 대한 비판은 제가 온전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압도적 레이스를 위해서 야 5당에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핵심적인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공동선대위를 빠르게 만들어서 압도적 레이스를 펼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야5당 공동선대위를 꾸려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 경선도 아직 안 했는데 야5당 공동선대위를 먼저 꾸려도 될까요? 그거는 저의 이제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사실은 이게 이제 형식은 그런데 네. 형식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지만 내용상 네. 우리한테는 이미 압도적 후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다른 변수들을 자꾸 추가하기보다는 압도적 레이스를 끌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정세 판단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준석이 지금 보면 예전에 JTBC에서 벌써 2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한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8% 9% 나오는 3자 구도에서 네. 이게 있었어요. 이거는 이준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 지지율은 저는 2, 3%도 안 된다고 보고요. 소위 양당 다 싫어. 네. 프로테스트 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기존 정당 다 싫어. 라는 사람들이 이준석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도층 소위 프로테스트 네. 보터들을 조국혁신당이 페이스메이커처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단일화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 컨설턴트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은 안 되고 조국혁신당의 누구는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테스트 보터들이 우리한테 표를 주지 않아요. 그쵸. 지지를 주지 않아요.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약속 대련을 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후보 없는 선거연합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압도적 레이스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정무적 판단입니다. 예. 뭐 당내에서 이거 하지 말고 독자 후보 내자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생각보다 있습니다. 독자 후보로 돌파해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각자의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 이제 선거가 딱 펼쳐지면 이게 큰 당 작은 당이 늘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오래 하면서 선거가 되면 연대연합을 하다가도 이게 또 딱 되면 선거가 되면 이게 참 어려운데 이번에도 조국혁신당 고민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인가 네. 예, 많은 이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가 이제 이번 선거 과정을 쭉 저희도 이제 취재 보도를 하게 될 텐데 과정에서 여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